동아시아 통상 전문가라고 진로를 잡았어요. 그럼 진학은 어디가 될까요? 일어 일문과, 중어 중문과, 경제학과, 국제학과, 국제경영학과 다 되겠죠. 무역학과. 보세요. 진로 진학은 그렇게 합니다. 외교관이라고 생기부를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제출한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서부터 진로 진학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생명공학자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럼 무슨 과만 가야 돼? 그거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또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질병유전체학자라고 해버리면 갈 수 있는 학과가 의대, 약대, 생명공학과, 과학과, 유전공학과 다 갈 수 있죠. 근데 생기부를 보면 깊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진로 진학을. 자, 그럼 어머님 애들은 그 개념과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된다. 무슨 시작이 안 되느냐? 자,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어머님 애가 진로 진학이 잡히든 안 잡히든 선택 과목에서 어머님 아이들이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진학 확실해요? 안 확실하죠. 진로 진학이 확실해야 뭘 들을지 알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어머님 애가 인공지능 수학을 들어야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어머님 애들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있죠? 가서 물어보세요, 원장님. 우리 학원에 인공지능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있어요. 실용통계, 직무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 탐구로 끝나는 과목은 논문 쓰는 과목이거든요.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석박사 출신인지 확인해봐야죠. 있나요? 자, 그럼 제가 수학 원장이에요. 어머님들한테 무슨 말을 못하느냐? 어머님, 얘는 진로 진학이 이겁니다. 확실합니다. 가르쳐 본 결과 양심상. 그런데 어머님 아이는 이 과목 듣고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은 그런 선생님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배우고 다른 학원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수학학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은 여기서만 뱅글뱅글 돌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다른 과목 다 해당돼요. 근데 구품 같은 곳은 이 전국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째, 진로 진학을 먼저 잡으셔야 학원을 보내건 뭘 하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니들 지금 공부시키시잖아요. 공부시키기 전 단계가 바로 진로 진학을 설계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제발 공부시키기 전에 아이들 무슨 과목, 무슨 과, 무슨 과목 하세요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 아이들이 뭐가 맞는지 모른 채로 학원에 돈만 갖다가 시간만 갖다가 두 개 갖다 낭비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잡아놓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자,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볼까요? 기계공학부를 경희대에 지원을 하려면 미적, 기하, 확통 핵심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물리화학 이 과목. 핵심 과목은 선택을 안 하면 얘는 감점이에요.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권장 과목이죠. 물질과는 정확 권장 과목을 들면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안 해서 가산점도 없고 감점돼 버리고 이런 거. 근데 이거 어머님들 선행 주로 언제 해요? 고등학교 가서 해요? 그 전에? 선행이란 말 자체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전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진로 진학이 잡혀야 목표에 따라서 타겟팅에 선행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또 손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의예과, 한의대,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 한의대는 기하가 없죠. 손해랍니다. 기하 들으면 그 시간에 다른 거라. 어머니
어머님들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죠. 수학과학 잘하면. 어머님들 뭐 잘하면? 거기서 꼬인다고요. 왜 꼬이냐? 자, 이 학교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학교? A가 90점 넘은 애들의 비율인데 이 학교 3학년은 국어 과목 90점 이상자가 무려 60%. 그러니까 복도에서 지나가다 야 너 몇 점이야? 92점이야. 93점이야. 스쳐도 90점이야. 근데 이 학교의 수학 90점 넘는 애들은 9.3%. 여기가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 센 학교예요. 애들 다 잘한다고요. 아주 여기가 어떤 지방에서는 대치동급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율이 갈려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엄마 아빠가 성적표 받아보면 국어는 항상 100점인데 수학은 항상 70점대 80점 되겠죠. 그러면 아이도 엄마 나 수학 싫어할 거고 나는 국어 잘해 할 거고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애는 나 닮아서 문과네. 너는 제대로 문과다. 아니라고요. 얘가 3학년 때 91, 2점 맞았다. 수학을, 아니 국어를. 근데 얘가 3학년 때 수학을 78점 맞았다. 얘는 수학을 더 잘한 거예요. 고등학교 뒤집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위험이 초래가 된다. 그래서 너 무슨 과목이 재밌어? 아이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국어 선생님은 지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젊을까요? 늙었을까요? 야, 그죠? 남자 선생님이면서 젊은 선생님이면서 유머러스 하면서 시험을 쉽게 내겠죠. 이 선생님은 안 봐도 알죠. 걔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 무슨 과목 좋아해? 무슨 과목 잘해? 너 성적이 이렇구나. 몰라. 이걸 까놓고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머님 아이들 다니는 중학교 이거 펼쳐놓고 너 몇 점 맞아서 대조해봐야 돼요. 대조해놓고 실제 너는 얘가 더 잘하겠구나. 이렇게. 자, 방금까지 진로 진학, 중요성, 선택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원래 지금 이 정규 설명이에요. 이게 정규 설명에는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보통은 1시간 40분 정도 이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빠르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로 진학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진로 진학을 잡았다. 우리 애는 진로 진학, 특목, 자사고, 일반고 딱 잡은 상태예요. 근데 뭘 해야 되느냐? 특목, 자사고, 일반고를 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을 길러놔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특목,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대입에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중학교 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평가 공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학교를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예요. 그러면 수학과 주제 탐구를 하는데 자 1학년 1학기 수학에는요 방정식, 다항식,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외교관하고 방정식, 다항식, 함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외교관이면 수의사면 전자공학과면 환경공학이면 아이가 그걸 일단 잡아야 돼요. 1학년 1학기 이제 바로 고등학교 가서 그래놓고 여기 보시면 노트북 지참할 것. 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노트북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표절 AI 보고 하면 감점이야. 한컴 워드 프로세스에서 글자 포인트 12, 함초록 발간지 줄간격 160 제한 시간 45분 50분 내에 노트북 딱 펼쳐서 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돼 있어야 되냐? 고1 1학년 1학기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거랑 지금 전혀 관련 없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못 버틴단 말이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랑 완전 다릅니다. 4개 만족, 3개 만족 점수 딱딱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등급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는 준비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아까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양식하고 형식 채점 기준에 맞춰갖고 똑같이 집에서 똑같이 노트북 펴놓고 시작 연습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안 그럴 거라고. 어머님 애들 지금 그렇게 수행평가 안 하잖아요. 중학교는 설렁설렁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박살이 나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 고등학교는
생기부를 아이들이 써요.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공식 용어가 있어요. 자기 평가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평가가 끝나면 이걸 줘요, 선생님이. 수행 평가 준비 과정이 어땠느냐, 진행 상황이 어땠느냐,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이 기초 자료를 받아서 넣는 거예요, 생기부를. 자, 그런데 이 양식은 과목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아이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 평가서네. 내가 비록 이거는 좀 구리겠지만 그 구리면 어때요? 생기부 잘 들어가면 되지. 여기에다가는 동료를 위한 배려심, 수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교과와 전공과의 융합 탐구 역량을 배우고 느꼈다. 이 주옥 같은 멘트들을 내가 써놓아야지 생기부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수행평가 한번 볼까요? 수학은 선생님마다 달라요. 이 선생님은 밑에 보세요. 여기가 자기 평가서 부분입니다. 배우고 느낀 걸 여기다 써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선생님은 감상 수행평가를 하는데 여기다 글을 써요. 근데 자기 평가서는 바로 이 파트예요. 요약.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알아야 된다. 사회 수행평가예요. 자기 평가서는 수업 활동에 대해 여러분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각 과목별로 교육부 17기 시도교육청에서는 세특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다 시켜요. 근데 이걸 누가 써야 되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학기 중에 해야 돼요? 미리 해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시험 공부를 닥쳤을 때 해야 돼요? 미리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 다시 수행평가를 닥쳤을 때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자, 어머님 애들은 미리 해요? 안 해요? 아시잖아요. 자,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해야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진 찍어봤자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댁에서 출력하실 수 있는 거 드려요. 자, 미리 한다. 그래서 미리 하라고 대입해 보세요. 원매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한 과목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수행평가 공지를 1학기 몇 월 며칠 날, 2학기 몇 월 며칠 어때요? 1년껏 제대로 줘버리죠. 이거 왜 줬을까요? 그거 보세요. 그죠? 이게 습관화돼 있는 애들이 특목고 자사고가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애들은 와, 우리 민사고 갔어요. 와, 이거 갈 수 있겠죠. 가서 어떻게 되는데? 외대부고 갔어요. 하나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되는데? 가서 이제 학교 욕하거든요.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도고 괜히 갔나 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괜히 보내면 안 되죠. 준비해갖고 가야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보시면 이제 이 학생 보세요. 동아리 선발을 언제 해요? 몇 월에 해요? 3월에 하죠. 그럼 동아리를 바꾸거나 또 한 번 신청하거나 뭘 하려면 동아리 계획서, 동아리 지원서를 3월 초에 써야 돼요? 2월에 써놔야 돼요? 이제 잘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요. 아이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동아리 종류 쓰자, 자소서도 써보자, 지원 동기도 써보자, 다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아리 준비를. 그래서 제가 첨삭해가지고 동아리 지원서를 아이한테 보내주고 했어요. 자, 반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3월 첫 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설문, 퍼포먼스, 선거운동은 3마리 언제 있어야 돼요? 2월에 준비해야 되죠. 제가 이게 지금 2월 16일 날인가 제가 보냈을 거예요, 애들한테. 연설문 2개 보내서 공약이라든가 참조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반장이 내 보내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 준비 안 해주면 마음속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봐. 돼요, 그게? 미리 알려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들은 용어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색 활동이 있어요.
특색 활동 학교에서 공지가 나와요. 리로스쿨 해가지고 학교들이 이 특색 활동이 생기부에 올라가는 활동인데 많아요. 많은데 함정이 있어요. 자 보시면 무슨 자 어머님들 희망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러면 이렇게 돼요. 어머님들이 상시 리로스쿨 가서 뭐가 특색 활동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1년 계획안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우리 아이는 진로 어머니가 탁탁탁 찍어서 요것만 너 빨리 신청해가지고 관리를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쓱 닦고 넘어가 버리죠. 여기만 그러느냐? 다 그래요. 다 희망자들에 한해서 학교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학교에서 모든 활동 한다는데 나 그거 신청했어. 그건 진짜 양반인 거고 말 안 하고 가버리고 야 옆집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뭐 했다던데 너 했어? 아니 안 했는데 배째 해고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바로 생기부가 이제 쪼그라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보면 소모임 조직, 모동활동 조직, 그 다음에 독서 프로그램 이 일반고예요. 일반고도 이렇게 많아요. 특목 자사고는 많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치명타는 어떤 거냐? 동아리에서 지원자가 제일 많은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일 것 같으세요? 생명과학 동아리. 왜냐 생명과학이 저수지거든요. 의대에 갈 애가 못 가면 무슨 과? 생명과학. 약대 갈 애. 못 가면 생명과학. 간호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원래 가려는 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보통 15명, 한 학년에 12명 이런 식으로 뽑아요. 지원자는 수십 명이고 자기소개서 통과를 하면 면접을 봐요. 그래서 얘가 보낸 거예요. 면접 문제 이제 도와주세요 선생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 예상 질문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원 동기 가치관 질문, 자 동아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 게 뭐 너 아침밥 뭐 반찬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100%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또 잘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시다시피 세트 특색 활동 중학교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중학교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 어머니 아이는 일반고 보내실 건가요? 네, 저는 일반고입니다. 그냥 가까운데 여기 서라벌이 좋대요, 혜성이 좋대요, 대진 좋대요, 재현이 좋대요. 이 동네에서 보낼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이는 어차피 추첨이거든요. 그잖아요. 집 가까운 데 가면 좋고 친한 친구 가면 좋고 뭘 하면 되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2, 3주간 바짝 해가고 성적 나오면 엄마 아빠가 와 잘했다. 넘어가고 특색 활동, 임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세특 관리, 수행평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를 일반고로 줘버리면. 특목고 중에서도 빡센데, 자사고 중에서도 빡센데를 초 3, 4때 목표를 주고 대회 나가보자, 책 읽어보자, 한 학기에 10권씩 해보자 라고 하면 그때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 상대를 알아보죠. 자, 이제 경쟁 상대 첫째,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랑 이제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는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인천 외고, 여기는 인천 자사고예요. 전국 자사고고 보시면 과목이 희한하게 튀어나와요. 희한한 걸 보시면 여기 대학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AP 미적분학 BC 1. 이 AP가 미국 대학 미적분학을 AP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가면 대학 교육과정을 배우고 들어가는데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학교들인데 여기 과목들을 보시면 또 선형대 수학 있죠. 하나 AP 통계학,
AP가 있으면 대학 교과 과정을 영어로, 대학 과정, 화학, 컴퓨터, 물리가 다 대학 과정으로 영어로 배웁니다. 유기화학, 보존, 응용 들어가면 다 대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고에서는 어머님 애들 생기부나 면접을 하는데 생기부 면접 이걸 거치는 이유가 우리 학교 와서 따라갈 수 있느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90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대학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사항들이 중학교 때 갖춰져 있는지 학생부와 자소서를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이 학교로 준비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때 이걸 할 수 있게 베이스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자소서 면접을 거치고 여기를 들어가요. 생기부로 관리했던 애들이. 당연히 대학을 잘 가는 게 맞죠. 왜냐? 적어도 3년 이상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고 노력하고 여기 노력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 애는 저기 못 가요. 못 가면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어머님 애가 일반고를 갔다고 쳐요. 근데 대학 원서 6장 쓰죠. 어머님 애들 6장 중에서 안정권 한양대 정도는 하나 쓰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한양대 너무 높아요? 그럼 중앙대 하나 쓸까요? 중앙대? 그리고 안정권으로 중앙대를 하나 썼다고 쳐요. 자, 여기 전교 1등도 6개 쓰겠죠. 어디 쓸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안정권으로 얘도 중앙대. 어머님이가 중앙대를 쓰는 순간 여기 전교 1등을 만나요. 여기 3등급은 어디를 쓸까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또 만나네. 여기 5등급은요. 중앙대, 경희대, 건대, 한양대, 중앙대 또 만나네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여기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머님 애들이 인서울 중경 외시를 쓰는 순간 전교 1등부터 6등급까지 다 만나요. 여기 애들은. 자, 그러면 에이 우리는 그냥 문과 가서 피해야지. 수학과목 못하면 저기 가죠. 근데 1학년 과목이에요. 대학, 화학, 대학, 물리학 1학년인데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 다음에 보시면 화학, 분자생물학, 대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대학 과목으로 쭉 깔려져 있죠. 그것도 영어로 하죠. 네, 얘네들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학교. 여기 학교 보시면 0000 이게 무슨 소리냐? 서울대 교과 전형을 써왔어요. 한 명도 안 쓴다. 왜냐? 아까 메이저 학교로 가면 내신이 안 나온다 그랬죠. 내신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쭉 학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세대 보시면 여기 보세요. 교과 전형 0000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종으로 들어가죠. 외고 국제고는 국제정도 있는 데고 연대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아예 따로 있어요. 여기 영재학교 화학부 외고 국제고 보시면 아래 보세요. 계적이라고 있어요. 애들 용어로 계적. 여기는 특목고 애들이 다 여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81, 74% 들어가고 100% 들어가는 거. 어머님 애들 일반고 가서 우리가 1등급 할까? 전교 5등 안에 드냐? 3등 안에 드냐? 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 가면 등수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능 체제가 지금 완화 또는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아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첫째는 일반고 가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 애가 고등학생인데 야 너는 내신 그냥 하지 말고 수능해. 수능만 해. 이렇게 하면 아이 고등학교 3년이 망가지거든요. 내신이건 뭐건 활동을 안 한다고 수능만 하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학생들도. 그냥 일반고 가. 집값 가운데 가. 어디가 좋대. 이렇게 하는 순간 3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고를 보내더라도 특목 자사고를 보내라고 최면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제가 보자마자 뭐야 너는 관상이 의사구나. 의사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사고를 목표로 특목고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
얘가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주면 이제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 규정에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동진 여기 생기부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게 보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율 탐구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해서 보고서 쓰는 거. 아이가 중 1, 2, 3 때 주제를 정해서 보고서를 쓰고 하면 여기 보시면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 탐구 활동에 한해서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어머니들 중 1, 2, 3 학기마다 아까 희망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율인 거예요. 안 내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해져 버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가 친구를 위해서 도와줬다거나 어머님 아이가 모둠 활동에서 특히 어떤 활동을 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던가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 규정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뭐가 있느냐? 자기 평가서가 들어있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기부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 아닌가요? 입력은 선생님이 해요. 소재는 아이가 주는 거고요.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이번 학기에 추가 자료 제출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선생님한테도 추가 자료 제출하고 싶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평가서도 만들어 갖고 내는 거고요. 한 학생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온 상승이 구강 속 효소에 미치는 영향과 구강 건강 변화. 자, 그래가지고 쭉 구강 효소 활성화 온도에 대해서 구강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얘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지금 과학고로 가서 미생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일반고 가서 그대로 치대로 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슬 걸쳐놓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이들 담임 선생님 무슨 과목이세요? 한국사 선생님이라고 치죠. 그럼 구강 속 효소 활성 온도 범위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하는데 이 평가서에는 이렇게 우수한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분석력을 보임, 공동체 윤리 의식이 매우 뛰어남, 치의학 분야 전공적 급성과 활동을 매우 지가 쓴 거예요. 이거 당시만 주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이거 봐도 몰라요. 이걸 자기 평가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 또 과학고 갈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산수학 같은 거 이게 선형대 수학의 기본이에요. 인공지능 수학에. 그 다음에 테일러 곱수 요거 수투 빼고 이렇게 생기부에 넣어요. 왜 그러느냐? 테일러 곱수가 수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생기부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과학고에서 알아요. 이게 수투까지 해갖고 왔네. 선행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상위 수학과학 교과 단원에 나온 수학과학 개념을 생기부에 중간중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에서도 분석도 하고 내고 PPT도 내고 우리 PPT 잘 만드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특목 자사고가 다 통계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수학 부분하고 이렇게도 내고 이되면 이렇게 이제 생명과학 2 정도 내용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문학작품 정도가 아이가 발표했다 정도 들어가고 아이들 수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자 학교 외부 대회가 생기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학교 외부 대회가 안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차마 못 하시겠죠. 왜냐면 지금 계속 생각하던 거랑 틀려가지고 그죠? 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 주관한 활동 생기부에 들어가는 규정이에요. 20년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회가 뜨면 주최 주관을 보면 됩니다.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여기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도 제가 지도안인데 교육부 장관상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무슨 상을 받았다는 생기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애들이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도 못 적고 꼴등을 해도 못 적어요. 나가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등수 언급은 언제 하느냐? 면접 때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서, 수성, 영남은 대구 아이들
대동 살레시오 수원 여기는 광주 아이들. 근데 상은 경기도 교육감상 이렇게 나오죠. 교육부의 활동들이 다 되고 입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환경공모전, 유네스코 환경공모전도 있고 많아요. 외교부 장관상도 있고 외국 국제국 가는 애들 면접 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재학교 가래들을 보세요. 초등학생들이죠. 과학기구에서 특별상 받고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파트로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교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외고 국제고 가려고 중국어 공부하고 뭐 활동을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스펙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쌓는 거예요. 제 딸이거든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빨리 잡아주고 빨리 그쪽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환경대회 최우수상 받은 거, 국제환경대회, 국제환경봉사활동증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기자활동을 하고 교육청 공무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생기부 넣어준다고 아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고 인성이고 전공적 합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기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위에 똑같은 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생명 존중 교육 받았음, 수련회 갔다 왔음. 어머니 배를 생기부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무슨 교육 받았다, 교육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세요. 학급 자치회장했다, 주제 탐구 활동했다, 독서 탐구 활동했다. 이게 자율 탐구 활동이에요. 한 내하고 안 한 내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지거나 선착순에서 떨어지거나 뭐에서 떨어진 애는 영화 동아리 들어가 버렸죠. 1년간 해리포터 영화 한 편 봐버렸죠. 이렇게. 이 해리포터 이 친구가 얘가 걔예요. 해리포터. 얘가 전교 몇 등이냐? 얘가 전교 1등이거든요. 네. 이렇게 나는 거. 이게 인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요. 3월에 이게 있다. 그럼 이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님 애들 3월 16일, 3월 18일 뭐 했어야 됐죠? 방학 발명품 대회 있었잖아요. 그거 이때 준비해요. 방학 때 했어야 된다. 그러면 3월 이거 둘째 주부터 수행평가, 교래대회 등등 또 나오거든요. 이걸 언제 했어야 되느냐? 방학 때 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고사 성적이 전 과목 훨씬 높은 성적이 되겠죠. 지금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지금 뭐 했어야 돼요? 개인봉사활동 갔다 왔어야죠. 지금 뭐 했어야 돼요? 교육부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 있거든요. 준비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행평 기말고사가 6월 말 7월 초에 있잖아요. 그럼 끝나고 뭘 해야 되느냐? 생기부에 탐구보고서, PPT, 독서감상문, 자기평가서 등등등등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어디를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싹 준비했을 때 생기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언제적 생각을 해버리느냐? 어머님 학창 시절 생각. 학창 시절에는 뭐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머님 학창 시절. 앞에 생년월일 7자예요, 8자예요? 뭔 자예요? 7자예요. 그러면 월말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2세대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머님 아버님 그 머릿속에 그것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입시가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면접에 빠져있구나. 특목 자사고 이게 파일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하면 학생부가 완비가 되거든요. 우리 애는 1, 2학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학년 때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 지역에 이렇게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갖다 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배째 난 몰라 이런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만 유일하게 뭐가 남아있느냐? 자소서가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영재학교 접수 이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 세트 지금 포트폴리오 다 구성해갖고 보내고 어머님들하고도 지금 만들어서 영재학교 한 해를 한번 걔 파일이 있는데 걔가 독서가 대학 전공 수준의 게 여러 개 들어갔겠죠. 그
그다음에 탐구 보고서도 수학 물리에 대해서 들어갔겠죠. 융합 탐구에 대해서도 들어갔겠죠. 발명대회 아이디어도 들어갔겠죠. 그거를 몽땅 버무려서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걸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소서에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해요. 학생부랑 자소서를. 외고 국제번호 19일 상대적으로. 자소서가 딱 들어가면 1차 합격자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류하고 이걸 다 제출을 하면 1차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다 읽어보고 학교의 입학 담당관이 얘를 만나서 면담을 해볼까 하는 걸 내부 선발을 해요. 그러면 5명이 영재학교를 쓰잖아요. 입학 담당관 이 학교에서 5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2명만 만나보고 가요. 1명만 만나보고 가거나 그 만나보는 거를 학교에서는 면담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면접이 방문 면접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그 면접이 어떤 거냐? 시간이 없고, 자, 이렇게 너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어?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소서에 쓴 거랑 달라요. 왜냐면 말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따라서 본론은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둘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걸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창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쓰면 떨어지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이걸까지요. 의대 가려다가 엄마가 빡세다고 가고 가랬는데 탈락이죠. 멋있게 가공해야죠. 자, 첫째, 한 문제에 소설을 써야 되죠. 서론, 본론, 결론 50초 이하로 답변 만들어야 되죠.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키워드만 잡아서 붙여있는 애드립 연습을 거울 보고 녹화하고 해야 되죠. 그럼 한 문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꽤 걸릴걸요? 이게 99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자소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특목 자사고 영재학교 과학고를 위해서 이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간다고요. 얘가 톡톡톡톡 다 떨어졌다?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거 쓰면 되고, 과거 떨어지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쓰면 되고, 이 3단계를 거친 애가 다 떨어지고 일반고로 갔어요. 막강해지겠죠. 피와 눈물로 다져지고 마음의 상처가 서너 번의 상처까지 입고 일반고로 갔으니까 이걸 알아버리네요. 고등학교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 짜요. 보통은 8월 하면 면접이 이렇게 애 개인별로 일정 다 짜서 뭐뭐뭐뭐 며칠날 뭐하고 9월 뭐뭐하고 10월 뭐뭐하고 이렇게 실전 면접 뭐뭐하자 무려 몇 개월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한다라고 하면 서류 학생부 준비는 3년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소서 한 2달 쓰는 거고 면접은 한 3달 준비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1차를 통과를 해요. 드디어 1차가.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옆집에는 그냥 합격했다던데 그 집의 피와 눈물과 돈과 시간을 모르실 거예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머님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진학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머님 아이들 2시간 동안 어머님의 진로를 상담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생기부에 이렇게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해라. 이 고등학교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자. 상담을 해줄 거고 그 진로 진학일 때 출결, 수상 경력, 자동,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다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진학이 잡혔으면 아까 선택 과목 해야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학원을 돌아다니시고 이걸 가지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돼요.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희망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 너희 학교 수행평가는 이거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월별로 공부를 할 거, 그 다음에 목표 학교의 입학 요강에 대해서 넌 이렇게 하면 좋겠다를 2시간 동안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를 진로 진학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데스크의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설명회 참석자분들 할인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여기 사이트 접속하시면 돼요.
또 이정목 학원에 전화하시면은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기 에듀텍스라는 이 메뉴 있거든요. 여기에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무료예요. 회원 가입 하시는 거 다 무료예요. 무료로 여기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가고 입시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여기 고입 정보로 들어가시면 올해 거 정보들 싹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것까지 여기만 들어가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상담 끝나고 해요. 컨설팅 끝나고 어머님 아이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추후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부터 빨리 상담하고 앞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6월 달에 또 아주 또 알찬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